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복잡한 사연입니다. 한 자녀가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결혼할 때 지원해준 3억 원 토해내라. 양가에서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친정에서만 토해내라는 겁니다. 도대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온 걸까요? 생신날 오후에 전화했다고 왜 오전에 안 했냐며 화를 내는 부모님. 만날 때마다 사위를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는 부모님. 그리고 마침내 연을 끊겠다는 자녀에게 3억 원을 토해내라는 부모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결혼한 기혼자입니다. 성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딸로 보입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각각 3억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6억 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양가에서 이 정도 지원을 받는다는 건 집안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사연자분은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을 끊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지원해준 3억 원 토해내라.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말일까요? 사연자분은 묻습니다. 결혼 때 지원한 건 부모님이 원해서 한 거고 이미 증여된 거면 끝인 거 아니냐고 말이죠.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증여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완료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받았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토해내라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인 겁니다. 연을 끊겠다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겁니다. 사연자분은 말합니다. 보통 부모님처럼 저희 잘 살게. 그냥 냅뒀으면 알아서 적당히 도리하며 살았을 텐데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편하게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연을 끊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연자분은 말합니다. 부모님 뵐 때 기분 좋게 뵌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도 여러모로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연자분도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안 차는 모양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멀리서 온 자식 내외에게 표정에서부터 못마땅해 하는 게 티가 납니다. 사연자분도 배우자도 부모님 뵙는 게 항상 불편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걸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쓰려면 진짜 많지만 너무 짜잘한 것들이라 나열할 의미조차 없는 진짜 의미 없는 꼬투리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생신날 연락드리는 것도 업무가 바빠서 오후에 연락드리면 왜 오전에 일찍 연락 안 했냐고 합니다. 연락을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밤 늦은 것도 아닙니다. 오후에 퇴근 후 부부가 같이 연락을 드렸는데도 늦게 연락한다고 한 소리를 꼭 하십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려도 꼭 잔소리 꼬투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끝은 말다툼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사돈 내외에게 서운한 점을 굳이 사연자분한테 왜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답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걸 들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혹여나 배우자에게 불똥이 튈까봐 더 조심한다고 조심했습니다. 최대한 부모님과 부딪히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한테 한 얘기가 배우자에게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어도 하기 싫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부모님께 못했던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또 배우자 부모님은 전혀 잔소리도 없으십니다. 갈 때마다 편하게 반겨주십니다. 사연자분 집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런 게 비교가 되니 배우자에게 미안합니다. 여태까지 참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다시는 뵙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배우자는 연을 끊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못 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지원해 줬는데 한쪽에만 토해내라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연을 끊겠다고 하니까 토해내라는 부모도 정상은 아니지 않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더 슬픈 일입니다.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완료됩니다. 받는 사람이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3억 원이면 이 공제 한도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 증여세를 냈을 겁니다. 증여세까지 내고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명백한 범죄나 부양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토해낼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토해내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입니다. 사연자분은 왜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할까요? 사연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부모님이 항상 불편하게 대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좋게 뵌 적이 없습니다. 표정에서부터 못마땅해 하는 게 티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를 만나러 가는데 긴장하고 불편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편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됐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걸로 꼬투리를 잡습니다. 생신날 오후에 전화했다고 왜 오전에 안 했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퇴근하고 부부가 함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안 했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연락을 드립니까? 연락을 드려도 잔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연락하기가 싫어집니다. 셋째, 배우자에게도 불편하게 대합니다. 사연자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배우자도 함께 힘듭니다. 배우자는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안 찹니다. 그러니 배우자도 불편합니다. 장인, 장모를 만나는 게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합니다. 넷째, 부모님이 배우자나 사돈에 대한 불만을 사연자분한테 계속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연자분이 들어준다고 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사연자분만 힘들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다섯째, 비교가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은 편하게 반겨주십니다. 잔소리도 없으십니다. 갈 때마다 편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분 부모님은 정반대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합니다. 잔소리만 합니다. 표정부터 안 좋습니다. 이런 게 비교가 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님 집은 편한데 배우자 부모님 집은 불편합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여섯째, 사연자분이 계속 조심하고 눈치를 봅니다. 부모님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배우자에게 불똥이 튈까봐 조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녀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합니까? 이 모든 이유들이 쌓여서 사연자분은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뭡니까? 3억 원 토해내라. 자녀가 연을 끊겠다고 하는데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부모가 할 말입니까? 자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이건 자녀에게 상처를 주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양가에서 각각 3억 원씩 지원했는데 친정에서만 토해내라는 겁니다. 시댁에서 받은 3억 원은 그대로 두고 친정에서 받은 3억 원만 토해내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한쪽만 돌려주라는 게 공평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부모님의 책임이 큽니다. 첫째, 자녀를 항상 불편하게 대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편안한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표정부터 안 좋았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게 티가 났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부모를 만나러 가는데 긴장해야 합니다. 표정을 살펴야 합니다. 기분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둘째, 쓸데없는 잔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생신날 오후에 전화했다고 왜 오전에 안 했냐고 합니다. 이게 잔소리입니까? 트집입니까? 연락을 드렸으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쁜 와중에도 생신을 챙겨서 전화를 드렸으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전에 안 했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축하 전화가 말다툼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이면 누가 연락을 하고 싶겠습니까? 연락을 드려도 잔소리만 들으면 연락하기가 싫어집니다. 셋째, 사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사위는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합니다. 못했던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눈에는 안 찹니다. 왜 안 차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사위는 장인, 장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못마땅한 표정뿐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배우자나 사돈에 대한 불만을 자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가 들어준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자녀만 힘들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힘듭니다. 부모님이 배우자에 대해 불만을 말하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 편을 들어야 합니까? 배우자 편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배우자 편을 들어야 합니다.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분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불똥이 튈까봐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잔소리만 했습니다. 계속 불편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여섯째, 결정적으로 돈을 들먹였습니다. 자녀가 연을 끊겠다고 하니까 3억 원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모가 할 말입니까? 자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녀에게 마지막 상처를 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돈으로 계산되는 관계였습니까? 3억 원 줬으니까 3억 원만큼 효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연을 끊으면 3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겁니까? 이게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이건 거래입니다. 계약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연자분은 말합니다. 보통 부모님처럼 저희 잘 살게. 그냥 냅뒀으면 알아서 적당히 도리하며 살았을 텐데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하게 대했다면 자녀는 알아서 효도했을 겁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챙겼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불편하게 대하니까 자녀가 멀어진 겁니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연을 끊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부모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연을 끊어야 할까요? 3억 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연을 끊는 문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연을 끊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결정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끊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상처를 준다면 자녀는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거리를 둬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와 배우자를 계속 불편하게 대했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표정부터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녀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를 만나는 게 두려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인, 장모에게 계속 불편한 대우를 받으면 사연자분에게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연을 끊지는 않더라도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연을 끊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자분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완전히 연을 끊는 건 원하지 않는다면 절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을 줄이되 완전히 끊지는 않는 겁니다. 명절이나 생신 같은 중요한 날만 만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만날 때도 짧게 만나는 겁니다. 오래 있으면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짧게 인사만 하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연을 끊는 것보다는 덜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억 원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법적으로는 토해낼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는 이미 완료됐고 취소 사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토해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토해내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둘째,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억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나 1억 원 정도는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연을 끊는다고 해서 돈을 토해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셋째,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토해낼 의무가 없고 토해낼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3억 원씩 지원했는데 친정에서만 토해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댁에서 받은 3억 원은 그대로 두고 친정에서 받은 3억 원만 토해내라는 건 불공평합니다. 만약 정말로 토해내야 한다면 양쪽 다 토해내는 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만 토해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댁에서 받은 것도 함께 돌려드릴 수는 없으니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연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는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 이유 없이 부모와 연을 끊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계속 상처를 줘서 더 이상 못 참는 겁니다. 이 사연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계속 불편하게 대했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배우자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연을 끊겠다고 하니까 돈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이게 부모가 할 행동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편안한 쉼터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자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끊어지려고 합니다. 부모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태도를 바꾸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첫째, 자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대한 것,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 것, 배우자를 못마땅해 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자녀를 편하게 대해야 합니다. 잔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배우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돈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3억 원 토해내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녀에게 마지막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할까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부모님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완전히 연을 끊을지 아니면 만남을 줄이는 선에서 그칠지는 배우자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3억 원은 토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의무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토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토해내라고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고 토해낼 생각도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불편하게 대하시는 분,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시는 분, 배우자를 못마땅해 하시는 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녀는 부모를 만나기 싫어집니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심하면 연을 끊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편하게 대하세요. 쓸데없는 잔소리는 줄이세요. 배우자를 인정하세요. 자녀가 멀리서 찾아왔으면 반갑게 맞이하세요. 표정부터 안 좋으면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생신날 전화를 드렸으면 고맙다고 하세요. 오전에 안 했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연락을 드린 것 자체가 고마운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자녀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만 힘들게 합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말하세요. 아니면 그냥 참으세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 상처를 주면 그 사랑도 식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끊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세요. 자녀를 편하게 대하세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결혼할 때 3억 원 줬으니까 효도해라. 연 끊으면 3억 원. 토해내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 자식 관계를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는 끝입니다. 사연자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불편하게 대하셔서 힘드신 겁니다.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연을 끊는 것도 당신의 권리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배우자는 완전히 연을 끊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절충안을 찾으세요. 만남을 줄이되 완전히 끊지는 않는 방법을 찾으세요. 명절이나 생신 같은 중요한 날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3억 원은 토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법적으로도 의무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토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요구하시면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증여가 완료됐고 취소 사유가 없다고 통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세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한쪽에게 계속 상처를 준다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관계를 계산하지 마세요. 3억 원 줬으니까 3억 원 토해내라. 이런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말입니다. 돈을 줬으니까 효도해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디 모든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편안한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졌다면 회복하려고 노력하세요. 부모가 먼저 사과하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그러면 자녀도 마음을 열 겁니다. 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연자분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